네, 영화 감독 홍상수 감독과의 그 불륜 스캔들로 그동안 행박이 묘연했었죠. 배우 김민희 씨가요, 드디어 지금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동화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 이 홍상수 감독은 최근 프랑스 영화제에서 이 괜히 마른 얼굴로 등장했지만, 이 김민희 씨의 모습은 통 볼 수가 없었는데, 이 김민희 씨가 한국에 나홀로 극비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도 궁금하고요. 홍상수 감독은 언제쯤 그럼 또 한국에 들어올지, 혹시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여성동화 이 단독 내용, 홍상수 감독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 교수님. 네. 일단은 그 김민희 씨 있지 않습니까? 홍상수 감독의 지금 불륜설에 휩싸여 있는 이 김민희 씨가 일단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여성동화 취재 결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네. 제가 10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그날 표를 못 구해서 지인이 16일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아무래도 김민희를 본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냐, 지금 내가 그래도 방송을 하는데 내가 아는 바에는 그래도 프랑스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네. 했더니 독일에 있다는 거예요. 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네, 네. 그러면서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설마 왜 근데 루프트한자를 탈까라고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이 봤다는 사람과 거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제 친구가 봤다는 것도 네. 김민희가 맞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귀국해 있다는 것도 거의 근거가 확실한 것이죠. 조금 더 아마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김민희, 극비리의 홀로 귀국. 7월 17일, 며칠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7월 17일, 무슨 일이? 7월 16일 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민희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등장을 합니다. 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위해서. 인천행 외국, 요게 좀 특이해요, 또. 뭐 저희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그런데 외국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에.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기 위한 거겠죠?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는 한국 사람들이 덜 타니까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한국인 승객 제이씨가 있었는데 이 제이씨가 뭔가 김민희 씨를 알아본 거예요. 김민희를 알아보고 SNS에 야, 나 지금 비행기 인천 가려고 탔는데 지금 김민희 봤어. 이런 내용을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제이씨가 뭐라고 그때 올렸냐면 책 넓은 모자 눌러쓰고 블랙 패션으로 쫙 그 깔맞춤을 하고 이 탑승을 했다. 7월 17일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륙해서 7월 17일 오전 11시경에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제이씨가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 그러니까 이 제이씨의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도 김민희를 알아봤다라고 얘기했고 대형 검은색 트렁크를 끌었대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트렁크 가방 중에요. 제일 큰 트렁크 가방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뭐 하루 이틀 있다 다시 외국으로 나갈 것 같으면 큰 트렁크가 필요 없었을 텐데 뭔가 큰 트렁크를 끌고 젊은 남자와 공항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자, 홍상수 불륜설 김민희 극비리 귀국. 백 팀장님, 네. 일단 홀로 귀국한 거죠? 지금 홍상수 감독은 지금 아직은 해외에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18일 날 마르세유 프랑스 그 영화제 해고전에 이제 참석한 이후에 행방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하고 같이 귀국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어떤 시선을 끌고 있는데 만약에 두 분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아마 또 공항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민희 씨가 일단 혼자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홍상수 감독도 귀국할 소지가 있지만 또 홍상수 감독은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홍상수 감독이 안 나올 여지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김민희의 이번에 이 극비리 귀국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을 텐데 김민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귀국을 한 걸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 자기 활동들이 분명히 그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스케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외국에 뭐 한정없이 이렇게 머물러 있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외국을 나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 예견하고 나갔다기보다는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일이 터져서 네. 돌아오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한 번은 짐을 쌓아서 외국에 나갈 필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정도로 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열애설이 터졌을 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그냥 일반 상식이에요, 거의. 네.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알아볼 확률이 훨씬 알아보는 높기 확률이 때문에 크니까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서로가 주목하지 않을 때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손님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루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네. 기정사실화된 하나의 그 공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혼자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지금 홍상수 감독하고 이제 해외에 그 프랑스에서 지금 영화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약간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인천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프랑스 공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비행 시간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 생각보다 국경이 아주 편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몇 시간만 이동하면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금 루프트한자는 5시, 오후 5시경 출발이고요. 예. 대한항공은 6시 반경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7시경에 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루프트한자를 타면 됩니다. 음. 그래서 한국인들을 피하려고 하면은 정말 독일 공항은 최적의 장소라 볼 수 있고요. 네. 공항이 굉장히 커요. 아. 입구도 정말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피하려고 한다면은 부스가 완전히 달라요. 루프트한자 부스와 아시아나 부스가 너무나 다른 그렇군요. 멀리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고 예.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한국인들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국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그렇다고 그래요. 편하지가 않아서 예. 루프트한자보다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훨씬 많이 타니까 아마 타지 않았을까 싶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비행기 좌석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네. 거의 만석이 될 시기였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혹시 급하게 귀국하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티켓을 구하다 보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움직임의 반경 때문에 그렇군요. 루프트한자를 탔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보면 어찌됐건 이 김민희 씨는 한국에 나홀로 극비리에 귀국을 해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관련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루머들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그 루머들과 관련해서 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실체, 진실이 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백 팀장님, 홍상수, 김민희 씨 뉴스가 나오면 아유 또 저 얘기해? 그러면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그렇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막 루머도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닌 루머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동화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좀 이랬습니다. 좀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예,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루머 1. 미국 체류 중에 비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비밀 결혼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이 유타주라는 곳에서, 미국의 유타주라는 곳에서 이 비밀 결혼한 거 아니냐. 유타주는 중혼이 허용되는 주기 때문에 거기서 비밀 결혼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요, 중혼이 불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또 미국의 영주권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영주권도 포기한 상태랍니다. 따라서 정식 결혼은 불가능한 거죠. 거기서 미국에서 뭐 결혼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정식 결혼이 아닌 뭐 언약식 정도의 의식을 치렀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소식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체류 중에 이 뭐 비밀 결혼설은 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지금 김민희 씨나 홍상수 감독이나 예. 일단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홍상수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팬층이 필요한데 그런데 무리하게 결혼식까지 감행하면서 구설수를 더 얹을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미국에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의지를 다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면서 네. 가벼운 그런 그 식을 갖다 가질 가능성들은 뭐 우리가 뭐 다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결혼식을 한다든가 뭐 약혼식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 더군다나 뭐 두 사람의 사랑을 갖다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뭐 마치 우리 언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 두 사람은 동지적인 결합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혼식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결혼은 뭐 하지 않더라도 나는 오히려 애만 낳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저런 식에 연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비밀 결혼까지 했다고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비밀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식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루머. 홍상수 감독이 어떤 이 스캔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홍상수 감독이 본인의 딸 유학비를 끊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말 홍상수 감독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 유학 가 있는데 유학비까지 안 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홍 감독 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감독이 애초에 딸의 유학비를 댄 적이 없었다. 백희종 팀장님, 네. 원래 이 홍 감독이 애초에 딸의 유학비를 댄 적이 없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이 이제 원래 이렇게 얘기한 게 됐었죠. 김민희 씨가 이런 불륜설로 인해서 광고가 모두 끊겨서 광고가 끊기니까. 그래서 김민희 씨를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의 유학비를 내가 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모든 관련된 걸 보면 이 유학비는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모두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네. 원래부터 홍상수 감독이 아이의 유학비를 뭐 보내준다라거나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됐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요, 홍 감독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홍상수 감독이 지금 교수로서 받고 있는 그런 그 수익과 네. 그다음에 이분이 그 제작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한때는 자기가 직접 타이틀을 만들어서 달랑 6천만 원 들고 영화 찍고 이랬었어요. 네, 네. 이런 분이 무슨 엄청난 돈을 갖다 벌어가지고 네. 유학비를 갖다 다 자기가 대고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영화계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이 예. 지금 뭐 지인의 입을 빌어서 그냥 찌라시와 같은 형태로 그냥 유포되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 뭐 유학비를 갖다 끊는다는 등 내가 김민희 씨가 훨씬 돈이 많은데 뭘 도와줍니까? 그런데 저희 예.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딸 돈도 한 번도 댄 적이 없었어? 그러면 딸 돈도 되지 않은 아빠가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오히려 더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딸 유학비 관련해서는 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루머 세 번째. 홍상수, 이거 그때 핫했죠. 예.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어요. 네. 홍상수 감독이요. 그 홍 감독의 모친 전옥숙 여사로부터 1,200억 원의 상속 받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논란이 컸었습니까? 뉴스도 크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홍 감독 지인이 홍 감독 모친 전옥숙 여사 엄청난 부를 쌓을 만큼 재력가 아닙니다. 전옥숙 여사가 이남 이녀, 그러니까 전옥숙 여사가 이 홍 감독을 포함해서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골고루 유산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 유산 상속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뭐 수억 원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죠? 유 근데 교수님? 왜 그렇게 1,200억 원이라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생뚱맞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참 탄탄하게 구성이 됐었어요. 1,200억 원. 1,200억 원. 그러니까 들으니까 100억 원도 아니고 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젊은 여자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스토리가 꽉 맞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그 돈을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여자는 그럼 그 돈을 바란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그 돈이 아니라면 지금 보면은 수억 원 수준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백희정 팀장 이 네. 전옥숙 여사가 그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옥순 여사가. 근데 1,200억 정도의 부를 쌓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일부 매체에서는 전옥숙 여사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 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형제가 이남 이녀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어쨌든 4남매 중에 3남매에게 골고루 유산 상속을 시켰다. 하지만 1,200억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전옥숙 여사가 정말 우리나라 그 문학의 데모였고 아, 맞아요. YS도 부르면 오는 예. 그런 상태고 또 김지아 시인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선우의 주필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가 선우의 주필이 뭐라고 하니까 비난을 했는데 예, 예. 그때 이 전옥숙 여사가 선우희 씨가 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지금 석방된 거라면서 정말 깃뺨을 때리면서 혼을 냈다. 이런 맞아요. 일화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옥숙 여사가 나름대로 재력은 어느 정도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뭐 1,200억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금 낸 거 떼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1,200억이면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요. 소문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루머 저희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상수, 김민희 씨 얘기 좀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주제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욱 씨 얘기를 오늘은 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이진욱 무고죄 맞고서 또 피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백희정 팀장님, 그 이진욱이 일단 어떻습니까? 어제 일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네. 받았다면서요? 양쪽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있지만 정작 성폭행 관련한 시점부터는 굉장히 진술이 상반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는 일체 브리핑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왜 공개를 안 해요?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브리핑이 되면 각종 설들이 난무를 해서 네.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준다. 이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네. 이진욱 씨가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아.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어제 이제 이진욱도 받았고요. 그 고소녀도 이제 시간에 시차를 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진욱 이번 이 성폭행 의혹 사건이 진짜 그야말로 여기 적혀 있는 이 네 글자 되는 것 같아요. 점입 가경. 이진욱 성폭행 의혹 사건. 좀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시면요. 7월 14일 날 고소녀 A씨가 이진욱한테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었던 날은 7월 13일이죠. 7월 12일 날 만났고 13일. 그 자정을 넘긴 시간에 그렇습니다. 뭔가 네.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건 발생일은 7월 13일입니다. 그 다음 날 고소녀 A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해요. 7월 17일 날. 14일로부터 사흘 후에 이진욱은 이 여성 정말 안 되겠네. 서로 좋아서 그렇게 성관계 맺어놓고 나를 성폭행자로 몰아? 안 되겠어. 고소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합니다. 이진욱이. 그런데 별표. 7월 22일 오늘 날짜인데요. 오늘 이 고소장이 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고소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만간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건데 어떤 조치요? 고소녀 A씨가 이진욱을 그러니까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고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맞고소를 하겠다는 거죠. 자, 유 교수님. 네. 와, 그야말로 막 고소가 고소를 낳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점입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자, 이진욱 측에서 무고로 고소를 했어요. 예. 지금. 맞아.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고라는 것은 너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혼내줄게. 법의 힘을 빌어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 너 적반하장. 지금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지금 어떻게 할 판국에 네. 누가 나를 고소해라고 여자 측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수사 결과 이진욱이 정말 거짓말을 만약에 하는 거라면요. 예. 이제부터 굉장히 걸어가야 될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시청자 여러분. 물론 이게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지금 고소녀 A씨가 그러니까 이진욱이 본인을 무고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맞고소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성이 뭔가 자신이 없다라면,
내가 자신이 없다라면 이렇게 또다시 뭐 이 이진욱을 또다시 맞고소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아까 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뭔가 이진욱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요, 이제 수사를 해보시니까 현장 잘 보시겠지만, 처음엔 무조건 오리발 많이 내밉니다. 네. 근데 그 오리발이 항상 오리발이 아니에요. 잘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이진욱 측에도 분명히 변호사가 있을 텐데, 차라리 인정을 하고,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답인데, 만약에 무고로 한다면요. 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럼요. 고소를 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준욱 측에서는 저 여자가 거짓말한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자 측에서 만약에 진짜 억울하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커질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이진욱 씨에게 진짜 그 비난은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황이 이까지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여자 측에서 이제 무고로 네. 이준욱 씨를 고소를 한다면 네. 이제 사건이 진짜 커지고 그러니까요. 결과가 예. 만약에 이진욱 씨 측이 거짓말이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진욱 씨는 21일 어제서부터 지금 현재 저는 이 고소녀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뭐라고 일단은 하는 게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 피해자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진욱 씨 쪽에 약간은 좀 편을 드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쪽은 이진욱 씨가 강자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피해자를 사실은 꽃뱀 취급을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악플을 갖다 쏟아냈는데 예, 예. 지금 맞고소를 하겠다고 방침을 딱 정한 이후서부터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진욱 씨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지. 예, 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진욱 씨가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도 네. 사실은 조금씩은 그렇군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배 팀장님, 어제였죠? 네. 디스패치라는 언론에서 피해 여성이 멍든 사진, 그거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멍든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뭐 상해 진단서와 함께 적었네요. 백 팀장님, 하루가 좀 지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저 피해 여성이 좀 공개한 상처의 저 사진, 어제부터 지금까지 좀 새로 좀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저런 형태의 그 상흔이나 부종, 멍 네. 이런 부분인데 저 부분을 이제 이진욱 씨 쪽에서는 혹여 예.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고소녀 쪽 저는 이제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고소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고소녀 쪽 입장에서 이미 무고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인데 네. 저런 형태까지 제출을 하고 사진을 제출해서 만약에 저게 허위로 밝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돌아오지 않는 강, 루트가 걷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저간의 사정을 저는 많이 아는데 시간 때문에 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예, 예. 그 당시 성폭행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입은 상처가 맞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 또 지금 거짓말 탐지기 문제가 나오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로 이거 정확한 겁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98% 이상 네. 정황 증거로 인정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인데 거짓말 탐지기에 허위 반응 나온 사람이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예. 87%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어제 이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했죠. 일부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네. 고소녀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무고에 또 고소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 있다는 거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는 조만간 예. 확인이 됩니다. 야, 이진욱 씨가 좀 더 뭔가 불리하게 지금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어찌됐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진욱 씨 사건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주차 대행 맡겼더니 내 차가 밭두렁에, 저도 참 저 차 좋아하거든요. 차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 차가 주차, 그러니까 공항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 시즌 맞아갖고 지금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유 교수님. 네.
그 대행 주차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네. 와,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았네요. 네,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공항에서 운영하는 업체 말고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요. 아, 사설업체.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공항에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공항 주차 대행 업체가 있는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옷을 입고요. 아. 아예 공항 대행 업체입니다 하고 표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리 오세요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사설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은 그게 사설업체인지 몰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거의 주황색과 비슷하게 입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말 내가 사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알지 못하는 고객들은 그냥 따라서 가서 자, 저기에 맡기게 되는 유 거예요. 교수님 이런 거예요. 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보 차원에서 한번 이 화면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 휴가철 많아서 많이들 이제 여행도 떠나실 텐데요. 자, 이거는 김포공항이죠? 네, 저기 나오고 있죠. 김포공항입니다. 지금 공식 업체 옷 보이시죠? 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저분들이 일하는 곳이 공식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를 맡기시더라도 저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저곳에 맡기셔야 차에 피해가 안 갑니다. 저렇게 우측에 뭐 파란색 조끼인가요? 파란색 조끼 입고 있는 저런 사설업체에 맡기시면요. 차 갖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차 아무데나 세워놓고 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피해자들 좀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피해자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렌트비가 3만 원이 올라있더라고요. 공항에 불법 주차를 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날짜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발레 파킹을 한 거예요. 우리 주차장이 11시에 끝나니까 자리를 퇴근하니까 대리를 불러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라. 야, 뭐 지금 지금 불법 주차해갖고 딱지도 날라오고 뭐 밤 11시 지났다고 퇴근해갖고 차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대요. 저도 지금 제 목소리 나오고 싶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냐면요. 예. 저도 이렇게 오라고 손짓 하길래 따라갔어요. 음. 근데 사설 업체였던 거예요. 차를 예. 맡겼는데 차의 키로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아, 그 차를 갖고 또 돌아다닌 거군요. 어디를 갔는지는 저는 정말 몰라요. 아, 블랙박스 없으세요, 차에? 그걸 틀어도요. 블랙박스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차도 약간씩 기스가 있고요. 기름도 약간 줄어 있고. 근데 그걸 도대체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억울해서 제가 공항 측에 전화를 했더니 사설 쪽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답변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이거 정말 정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 네. 사람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요, 김포공항 저 사설업체에 검증되지 않은 곳에 맡기면요, 그 본인의 그 소중한 차가 어디에 주차되는지 아십니까?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아무 데나 맡기시면요, 차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아니 저거는 양반입니다 사실. 아니 정성 카지노에서 팔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벤츠차 같은 경우는 네. 정성 카지노에다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차를 그냥 갖다 그냥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설 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그냥 네. 자기 차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김포공항은 저렇게 밭두렁 같은 데 차를 세운다는 거고, 자, 인천공항에 검증되지 않은 사설업체에 맡기면,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백 팀장님? 이런 데다 그냥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해안도로에 이제 있으면서 또 그 부식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이제 있다고 해요. 예. 그 바닷물에서 소음기 같은 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고 예. 지금 방금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BMW 차 두 대하고 예. 그다음에 벤츠 한 대가 이 사설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아이고. 그게 팔려 나간 겁니다. 네. 그게 대포차로 운행이 되는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아무 때나 갔다가 주정차를 시키면서 네. 또 스티커가 발부돼가지고 딱지가 날라오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걸 전부 맡긴 차 소유주에게 또 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공항에다가 결국 항의를 하니까 공항에서는 지정된 업체 이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예. 그것은 바로 이 소비자들 잘못이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함으로 해서 네. 이 정식으로 인가된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자, 인천공항의 그 단속반에 저희가 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채널A 종합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가 아주 장시간 좀 보도가 됐는데, 자, 요즘에 이제 휴가 시즌이고 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정보 차원에서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인천공항 단속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인천공항 단속반이고요. 역시 사설업체입니다. 우리 업체 따로 있으니까 휴대폰 가주세요.
네. 자, 저기 보시면 저 단속반인데요. 백 팀장님, 저 사설업체 직원이 굉장히 단속반하고 친해 보이죠? 이렇게 툭 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저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대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일종의 폭력, 지역 세력의 폭력 세력이 좀 개입된 게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반하고, 그 다음에 사설업체 또 유착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인천공항경찰대라든가 관할경찰서에서 네. 내밀하게 내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휴가 피크철인데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공항에 차 맡기실 때는요, 꼼꼼하게 따져서 아마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자, 비탈길 방심 주차의 행인 날벼락 이란 주제인데, 자, 백 팀장님께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오전에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화면 보면서, 백 팀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예, 50대 초반의 여성이 SUV 차를 이제 N에다 놓고, 그 다음에 본인 주장입니다. N에다 놓고, 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겁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차량 소유주는 현장을 떠났는데 260m 지점을 그대로 굴러 내려가면서 네 사람을 그대로 추돌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64세 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을 했고, 예. 나머지 두 분은 중태, 한 분은 경상을 입은 끔찍한 그런 내리막길의 경차 사고였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 차 보세요. 그러니까 기어를 N에다 놓은 거예요? N? 그렇죠. N에다 놨다고 했는데 예. 경찰의 그 감식 결과 D에다 D에다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요. 저 비탈길에서 D는 드라이브 아닙니까? 예, 드라이브 기어에 놓고 사이드 예. 브레이크 채웠다고 차가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지금 네. 당연히 사람이 하면- 운전의 매너로서 설 때는 기아는 파킹에다 놓고 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서 움직이지 않게 확인해야 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비탈길이라고 하면 돌이나 이런 걸로 받쳐놔서 절대로 자기 차가 이동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저건 그야말로 그렇죠. 살인행위예요. 자, 살인행위. 피에다 해놓고 사이드 블럭을 채우면은 네. 저런 경우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바퀴를 네. 벽 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그렇죠. 놓고요. 그 다음에 고인목을 사실 바퀴에 대놓고. 그렇죠. 이런 정도만 하면요, 저런 사고 절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운전자 50세 아이고. 된 이 여성은 너무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았는데, 예. 64세 된 여성이 졸지에 사망을 했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디, 물론 보험으로 처리는 받겠지만, 예. 그 아직도 100세 시대에 64세 먹은 여성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그 가족이나 본인은 어떡합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당시에 저 끔찍했던 상황에서의 그 목격자의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트럭이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비스듬하게. 그 트럭 앞부분을 치고 옆으로 가면서 사람 2명을 충격을 했죠. 중립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다고 진술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주행 상태 D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네. 근데 어쨌든 사람이 한 명 숨졌습니다. 그리고 3명이 지금 크게 다쳤어요. 네. 저 운전자 처벌 불가피하죠, 당연히. 아니, 당연하죠. 예, 예.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 다치고 죽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보험에 의해서 또 처리되고 보상하고 그거 하겠지만 일단 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그 내리막길에 주차하실 때는요, 특히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피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도 이렇게 돌도 좀 덮어- 베어놓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자, 복수의 눈멀어 아찔한 보복운전인데, 자, 이 보복운전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스토리가 참 정말 황당합니다. 먼저 그 보복운전 모습을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백 팀장님, 네. 보복운전이 있었는데 참 황당한 이유였어요. 저도 이 뉴스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네. 25년 전에 한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예. 그 당시에 여성 문제로 삼각관계,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관계가 일어나서 삼각관계였어요? 예,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났는데 예. 그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문제를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상대방 남성이 어느 순간 이 가해 보복 운전을 한 이 남성의 고향에 내려와서 버스를 운전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25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25년 전. 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계속 보복 운전을 하면서 지금 보증과 같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보복운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25년 전에 한 여성을 두고 삼각관계가 있었던 그 원한 감정이 일어나서 그랬다. 예. 이렇게 덧떠하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진술을 또 떳떳하게 하는 사람 또 정신 상태가 전 의심스러워요. 근데 저렇게 보복 운전만 한 게 아니라 예. 폭행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폭행까지. 지금 이게 폭행 영상입니까? 그렇죠. 예, 폭행까지 했다는 거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저렇게 폭행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보복 운전을 한 데 이어서. 저 보세요. 예. 평론가님. 25년 전에 이게-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야. 저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어휴. 가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중한 그런 처벌들을 갖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분은 자기가 어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승객들까지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까지 하고요. 또 매일 전화해서 유 교수님 저 기사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다른 기사들한테도 망치로 뭐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뭐 협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변의 사람이. 불안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협박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운전사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협박을 받았고 이렇게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금 구속 같은 거 시키지 않고 있어요. 물론 불구속 원칙인 건 당연하지만요. 네, 네. 이 사람의 직업이 운전기사거든요. 운전기사기 때문에 어떤 승객이 그 차에 타고 있을지 모르는데 네. 이렇게 계속 협박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야, 근데 백 팀장님, 네. 어떻게 다 결혼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한 분들이고. 근데 여자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게 25년이 지나서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야, 나이가 좀 50대 남성이 예. 25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에 여성을 가운데 두고 서로 어떤 그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은 동양 사람을 발견하고 25년 전 일을 떠올려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보복 폭행 운전을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지금 유해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저런 사람은 사실 분명히 구속 수사를 해서 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요. 다양한 또 좀 이제 사회 이슈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이 모두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네. 원래부터 홍상수 감독이 아이의 유학비를 뭐 보내준다라거나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됐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요, 홍 감독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홍상수 감독이 지금 교수로서 받고 있는 그런 그 수익과 네. 그다음에 이분이 그 제작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한때는 자기가 직접 타이틀을 만들어서 돈 달랑 6천만 원 들고 영화 찍고 이랬었어요. 네, 네. 이런 분이 무슨 엄청난 돈을 갖다 벌어가지고 네. 유학비를 갖다 다 자기가 대고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영화계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이 예. 지금 뭐 지인의 입을 빌어서 그냥 찌라시와 같은 형태로 아. 그냥 유포되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 뭐 유학비를 갖다 끊는다는 둥 내가 김민희 씨가 훨씬 돈이 많은데 뭘 도와줍니까? 그런데 저 예.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딸 돈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 그러면 딸 돈도 되지 않은 아빠가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오히려 더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딸 유학비 관련해서는 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루머 세 번째. 홍상수, 이거 그때 핫했죠. 예.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어요. 네. 홍상수 감독이요. 그 홍 감독의 모친 전옥숙 여사로부터 1,200억 원의 상속 받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논란이 컸었습니까? 뉴스도 크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홍 감독 지인이 홍 감독 모친 전옥숙 여사 엄청난 부를 쌓을 만큼 재력가 아닙니다. 전옥숙 여사가 이남 이녀, 그러니까 전옥숙 여사가 이 홍 감독을 포함해서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골고루 유산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 유산 상속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뭐 수억 원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죠? 유 근데 교수님? 왜 그렇게 1,200억 원이라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생뚱맞게 나왔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참 탄탄하게 구성이 됐었어요. 1,200억 원. 1,200억 원. 그러니까 들으니까 100억 원도 아니고 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젊은 여자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스토리가
꽉 맞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그 돈을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여자는 그럼 그 돈을 바란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그 돈이 아니라면 지금 보면은 수억 원 수준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백희정 팀장 이 전옥숙 여사가 그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잖아요. 전옥숙 그렇습니다. 여사가. 근데 1,200억 정도의 부를 쌓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일부 매체에서는 전옥숙 여사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 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형제가 이남 이녀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어쨌든 4남매 중에 3남매에게 골고루 유산 상속을 시켰다. 하지만 1,200억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전옥숙 여사가 정말 우리나라 그 문학의 데모였고 아, 맞아요. YS도 부르면 오는 예. 그런 상태고 또 김지아 시인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선우의 주필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가 선우의 주필이 뭐라고 하니까 비난을 했는데 예, 예. 그때 이 전옥숙 여사가 선우희 씨가 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지금 석방된 거라면서 정말 깃뺨을 때리면서 혼을 냈다. 이런 맞아요. 일화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옥숙 여사가 나름대로 재력은 어느 정도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뭐 1,200억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금 낸 거 떼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1,200억이면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요.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루머 저희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상수, 김민희 씨 얘기 좀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주제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욱 씨 얘기를 오늘은 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이진욱 무고죄 맞고서 또 피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백희정 팀장님, 그 이진욱이 일단 어떻습니까? 어제 일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네. 받았다면서요? 양쪽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있지만 정작 성폭행 관련한 시점부터는 굉장히 진술이 상반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는 일체 브리핑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왜 공개를 안 해요?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브리핑이 되면 각종 설들이 난무를 해서 네.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준다. 이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네. 이진욱 씨가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어제 이제 이진욱도 받았고요. 그 고소녀도 이제 시간에 시차를 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진욱 이번 이 성폭행 의혹 사건이 진짜 그야말로 여기 적혀 있는 이 네 글자 되는 것 같아요. 저 및 가경. 이진욱 성폭행 의혹 사건. 좀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시면요. 7월 14일 날 고소녀 A씨가 이진욱한테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었던 날은 7월 13일이죠. 7월 12일 날 만났고 13일. 그 자정을 넘긴 시간에 그렇습니다. 뭔가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건 발생일은 7월 13일입니다. 그 다음 날 고소녀 A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해요. 7월 17일 날. 14일로부터 사흘 후에 이진욱은 이 여성 정말 안 되겠네. 서로 좋아서 그렇게 성관계 맺어놓고 나를 성폭행자로 몰아? 안 되겠어. 그 주차 대행 맡겼더니 내 차가 밭두렁에 저도 참 저 차 좋아하거든요. 차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 차가 어디 주차 그러니까 공항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 시즌 맞아갖고 지금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유 교수님. 네. 그 대행 주차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네. 와,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았네요. 네,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공항에서 운영하는 업체 말고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요. 사설업체.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공항에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공항 주차 대행 업체가 있는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옷을 입고요. 아예 공항 대행 업체입니다 하고 표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리 오세요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사설업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사설업체인지 몰라요. 그렇군요. 왜냐면 거의 주황색과 비슷하게 입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말 내가 사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알지 못하는 고객들은 그냥 따라서 가서 자, 저기에 맡기게 되는 유 거예요. 교수님 이런 거예요. 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보 차원에서 한번 이 화면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최근 이 휴가철 많아서 많이들 이제 여행도 떠나실 텐데요. 자, 이거는 김포공항이죠? 네, 저기 나오고 있죠. 김포공항입니다. 지금 공식 업체 옷 보이시죠? 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저분들이 일하는 곳이 공식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를 맡기시더라도 저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저곳에 맡기셔야 차에 피해가 안 갑니다. 저렇게 우측에 뭐 파란색 조끼인가요? 파란색 조끼 입고 있는 저런 사설업체에 맡기시면요. 차 갖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차 아무데나 세워놓고 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피해자들 좀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피해자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렌트비가 3만 원이 올라있더라고요. 공항에 불법 주차를 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발레 파킹을 한 거예요. 우리 주차장이 11시에 끝나니까 자리를 퇴근하니까 대리를 불러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라. 야, 뭐 지금 지금 불법 주차해갖고 딱지도 날라오고 뭐 밤 11시 지났다고 퇴근해갖고 차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대요. 저도 지금 제 목소리 나오고 싶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냐면요. 예. 저도 이렇게 오라고 손짓 하길래 따라갔어요. 음. 근데 사설 업체였던 거예요. 차를 예. 맡겼는데 차의 키로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아, 그 차를 갖고 또 돌아다닌 거군요. 어디를 갔는지는 저는 정말 몰라요. 아, 블랙박스 없으세요, 차에? 그걸 틀어도요. 블랙박스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차도 약간씩 기스가 있고요. 기름도 약간 줄어 있고. 근데 그걸 도대체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억울해서 제가 공항 측에 전화를 했더니 사설 쪽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답변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이거 정말 정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 네. 사람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요, 김포공항 저 사설업체에 검증되지 않은 곳에 맡기면요, 그 본인의 그 소중한 차가 어디에 주차되는지 아십니까?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아무 데나 맡기시면요, 차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아니 저거는 양반입니다 사실. 아니 정성 카지노에서 팔려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벤츠차 같은 경우는 네. 정성 카지노에다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차를 그냥 갖다 그냥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설 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그냥 네. 자기 차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김포공항은 저렇게 밭두렁 같은 데 차를 세운다는 거고, 자, 인천공항에 검증되지 않은 사설업체에 맡기면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백 팀장님? 이런 데다 그냥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해안도로에 이제 있으면서 또 그 부식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이제 있다고 해요. 예. 그 바닷물에서 소금기 같은 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고 예. 지금 방금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BMW 차 두 대하고 예. 그다음에 벤츠 한 대가 이 사설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아이고. 그게 팔려 나간 겁니다. 네. 그게 대포차로 운행이 되는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아무 때나 갔다가 주정차를 시키면서 네. 또 스티커가 발부돼가지고 딱지가 날라오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걸 전부 맡긴 차 소유주에게 또 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공항에다가 결국 항의를 하니까 공항에서는 지정된 업체 이외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예. 그것은 바로 이 소비자들 잘못이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함으로 해서 예. 이 정식으로 인가된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자, 인천공항의 그 단속반에 저희가 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채널A 종합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가 아주 장시간 좀 보도가 됐는데, 자, 요즘에 이제 휴가 시즌이고 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정보 차원에서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인천공항 단속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인천공항 단속반이고요. 이 업체는 사설업체입니다. 우리 업체에 따로 있으니까 휴대폰 잘해주세요. 네. 자, 저기 보시면 저 단속반인데요. 백 팀장님, 저 사설업체 직원이 굉장히 단속반하고 친해 보이죠? 이렇게 툭 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뭐 저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비일비재하대요. 이게 지금 예. 이제 그 일종의 폭력, 지역 세력의 폭력 세력이 좀 개입된 게 아니야.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반하고, 그 다음에 사설업체 또 유착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인천공항경찰대라든가 관할경찰서에서 네. 내밀하게 내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휴가 피크철인데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공항에 차 맡기실 때는요, 꼼꼼하게 따져서 아마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조소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합니다. 이진욱이. 그런데, 별표. 7월 22일 오늘 날짜인데요. 오늘 이 뭐 고소장이 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고소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만간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건데 어떤 조치요? 고소녀 A씨가 이진욱을 그러니까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고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맞고소를 하겠다는 거죠. 자, 유 교수님. 네. 와, 그야말로 막 고소가 고소를 낳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점입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자, 이진욱 측에서 무고로 고소를 했어요. 예. 지금. 맞아요.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고라는 것은 너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혼내줄게. 법의 힘을 빌어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 너 적반하장. 지금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지금 어떻게 할 판국에 네. 너가 나를 고소해라고 여자 측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수사 결과 이진욱이 정말 거짓말을 만약에 하는 거라면요. 예. 이제부터 굉장히 걸어가야 될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시청자 여러분. 물론 이게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지금 고소녀 A씨가 그러니까 이진욱이 본인을 무고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맞고소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성이 뭔가 자신이 없다라면, 내가 자신이 없다라면, 이렇게 또다시 이 이진욱을 또다시 맞고소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아까 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뭔가 이진욱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요, 이제 수사를 해보시니까 현장 잘 보시겠지만, 처음엔 무조건 오리발 많이 내밉니다. 네. 근데 그 오리발이 항상 오리발이 아니에요. 잘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이진욱 측에도 분명히 변호사가 있을 텐데, 차라리 인정을 하고,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답인데, 만약에 무고로 한다면요. 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럼요. 고소를 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준욱 측에서는 저 여자가 거짓말 한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자 측에서 만약에 진짜 억울하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커질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이진욱 씨에게 진짜 그 비난은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황이 이까지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여자 측에서 이제 무고로 네. 이준욱 씨를 고소를 한다면 네. 이제 사건이 진짜 커지고 그러니까요. 결과가 예. 만약에 이진욱 씨 측이 거짓말이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진욱 씨는 21일 어제서부터 지금 현재 저는 이 고소녀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뭐라고 일단은 하는 게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 피해자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진욱 씨 쪽에 약간은 좀 편을 드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쪽은 이진욱 씨가 강자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피해자를 사실은 꽃뱀 취급을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악플을 갖다 쏟아냈는데 예, 예. 지금 맞고소를 하겠다고 방침을 딱 정한 이후서부터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진욱 씨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지. 예, 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진욱 씨가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도 네. 사실은 조금씩은 그렇군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배 팀장님. 어제였죠? 네. 디스패치라는 언론에서 피해 여성이 멍든 사진, 그거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멍든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상해 진단서와 함께 저건데요. 네. 백 팀장님, 하루가 좀 지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저 피해 여성이 좀 공개한 상처의 저 사진, 어제부터 지금까지 새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저런 형태의 그 상흔이나 부종, 멍 네. 이런 부분인데 저 부분을 이제 이진욱 씨 쪽에서는 혹여 예.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고소녀 쪽, 저는 이제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고소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고소녀 쪽 입장에서 이미 무고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인데 네. 저런 형태까지 제출을 하고 사진을 제출해서 만약에 저게 허위로 밝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돌아오지 않는 강 루트가 걷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저간의 사정을 저는 많이 아는데 시간 때문에 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예, 예. 그 당시 성폭행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입은 상처가 맞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 또 지금 거짓말 탐지기 문제가 나오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로 이거 정확한 겁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98% 이상 네. 정황 증거로 인정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인데 거짓말 탐지기에 허위 반응 나온 사람이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예. 87%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어제 이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일부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네. 고소녀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무고에 또 고소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는 조만간 예. 확인이 됩니다. 야, 이진욱 씨가 좀 더 뭔가 불리하게 지금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어찌됐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진욱 씨 사건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영화 감독 홍상수 감독과의 그 불륜 스캔들로 그동안 행박이 묘연했었죠. 배우 김민희 씨가요, 드디어 지금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동화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 이 홍상수 감독은 최근 프랑스 영화제에서 이 굉장히 마른 얼굴로 등장했지만 이 김민희 씨의 모습은 통 볼 수가 없었는데, 이 김민희 씨가 한국에 나홀로 극비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도 궁금하고요. 홍상수 감독은 언제쯤 그럼 또 한국에 들어올지, 혹시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여성동화 이 단독 내용, 홍상수 감독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 교수님. 네. 일단은 그 김민희 씨 있지 않습니까? 홍상수 네. 감독의 지금 불륜설에 휩싸여 있는 이 김민희 씨가 일단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여성동화 취재 결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네. 제가 10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그날 표를 못 구해서 지인이 16일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아무래도 김민희를 본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냐, 지금 내가 그래도 방송을 하는데 내가 아는 바에는 그래도 프랑스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네. 했더니 독일에 있다는 거예요. 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네, 네. 그러면서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설마 왜 근데 루프트한자를 탈까라고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이 봤다는 사람과 거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제 친구가 봤다는 것도 네. 김민희가 맞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귀국해 있다는 것도 거의 근거가 확실한 것이죠.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김민희, 극비리의 홀로 귀국 7월 17일, 며칠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7월 17일 무슨 일이? 7월 16일 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민희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등장을 합니다. 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위해서. 인천행 외국, 요게 좀 특이해요, 또. 뭐 저희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그런데 외국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에.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기 위한 거겠죠?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는 한국 사람들이 덜 타니까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한국인 승객 J씨가 있었는데 이 J씨가 뭔가 김민희 씨를 알아본 거예요. 김민희를 알아보고 SNS에 야, 나 지금 비행기 인천 가려고 탔는데 지금 김민희 봤어. 이런 내용을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J씨가 뭐라고 그때 올렸냐면 책 넓은 모자 눌러쓰고 블랙 패션으로 쫙 그 깔맞춤을 하고 이 탑승을 했다. 7월 17일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륙해서 7월 17일 오전 11시경에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J씨가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 그러니까 이 J씨의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도 김민희를 알아봤다라고 얘기했고 대형 검은색 트렁크를 끌었대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트렁크 가방 중에요. 제일 큰 트렁크 가방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뭐 하루 이틀 있다 다시 외국으로 나갈 것 같으면 큰 트렁크가 필요 없었을 텐데 뭔가 큰 트렁크를 끌고 젊은 남자와 공항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홍상수, 불륜설, 김민희, 극비리 귀국. 백 팀장님, 네. 일단 홀로 귀국한 거죠? 지금 홍상수 감독은 지금 아직은 해외에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18일 날 마르세유 프랑스 그 영화제 해고전에 이제 참석한 이후에 행방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하고 같이 귀국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어떤 시선을 끌고 있는데 만약에 두 분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아마 또 공항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민희 씨가 일단 혼자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홍상수 감독도 귀국할 소지가 있지만 또 홍상수 감독은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홍상수 감독이 안 나올 여지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김민희의 이번에 이 극비리 귀국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을 텐데 김민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귀국을 한 걸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 자기 활동들이 분명히 그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스케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외국에 뭐 한정없이 이렇게 머물러 있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외국을 나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 예견하고 나갔다기보다는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일이 터져서 네. 돌아오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외국에 출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 번은 짐을 쌓아서 외국에 나갈 필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열애설이 터졌을 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그냥 일반 상식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알아볼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서로가 주목하지 않을 때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손님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루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하나의 그 공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혼자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지금 홍상수 감독하고 이제 해외에 그 프랑스에서 지금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약간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인천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프랑스 공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비행 시간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 생각보다 국경이 아주 편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몇 시간만 이동하면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금 루프트한자는 5시, 오후 5시경 출발이고요. 대한항공은 6시 반경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7시경에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루프트한자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피하려고 하면은 정말 독일 공항은 최적의 장소라 볼 수 있고요. 공항이 굉장히 커요. 입구도 정말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피하려고 한다면은 부스가 완전히 달라요. 루프트한자 부스와 아시아나 부스가 너무나 다른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고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한국인들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편하지가 않아서 루프트한자보다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훨씬 많이 타니까 아마 타지 않았을까 싶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비행기 좌석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거의 만석이 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급하게 귀국하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티켓을 구하다 보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움직임의 반경 때문에 루프트한자를 탔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보면 어찌됐건 이 김민희 씨는 한국에 나홀로 극비리에 귀국을 해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관련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루머들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그 루머들과 관련해서 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실체, 진실이 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백 팀장님, 홍상수, 김민희 씨 뉴스가 나오면 아유 또 저 얘기해? 그러면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막 루머도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닌 루머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동화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이랬습니다. 좀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루머 1. 미국 체류 중에 비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비밀 결혼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이 유타주라는 곳에서, 미국의 유타주라는 곳에서 이 비밀 결혼한 거 아니냐. 유타주는 중혼이 허용되는 주기 때문에 거기서 비밀 결혼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요, 중혼이 불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또 미국의 영주권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영주권도 포기한 상태랍니다. 따라서 정식 결혼은 불가능한 거죠. 거기서 미국에서 뭐 결혼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정식 결혼이 아닌 뭐 언약식 정도의 의식을 치렀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소식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체류 중에 이 뭐 비밀 결혼설은 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지금 김민희 씨나 홍상수 감독이나 예. 일단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홍상수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팬층이 필요한데 그런데 무리하게 결혼식까지 감행하면서 구설수를 더 얹을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미국에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의지를 다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면서 네. 가벼운 그런 그 식을 갖다 가질 가능성들은 뭐 우리가 뭐 다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결혼식을 한다든가 뭐 약혼식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더군다나 뭐 두 사람의 사랑을 갖다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뭐 마치 우리 언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동지적인 결합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결혼은 뭐 하지 않더라도 나는 오히려 애만 낳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저런 식에 연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비밀 결혼까지 했다고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비밀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식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루머. 홍상수 감독이 어떤 이 스캔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홍상수 감독이 본인의 딸 유학비를 끊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말 홍상수 감독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 유학 가 있는데 유학비까지 안 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홍 감독 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감독이 애초에 딸의 유학비를 댄 적이 없었다. 백희종 팀장님, 원래 이 홍 감독이 애초에 딸의 유학비를 댄 적이 없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이 이제 원래 이렇게 얘기한 게 됐었죠. 김민희 씨가 이런 불륜설로 인해서 광고가 모두 끊겨서 광고가 끊기니까. 그래서 김민희 씨를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유학비를 내가 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모든 관련된 걸 보면 이 유학비는 홍상수 감독의